성장관리 계획인데 최근 들어서 신설된 제도인데 시험에서 거의 매년 출제합니다. 참고로 5년 내리 출제하다가 작년에 한 판 쉬었어요. 뭘 말하는지 알죠? 그죠? 자, 근데 글자를 한번 볼게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이죠. 자, 글자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제가요. 뭐라고 해서 같이 불러보시래요? 성장. 어디서 글자를 한번 잘라볼까요? 응? 어디서 글자를 잘라볼까? 그쵸. 성장을 뭐 한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한참 크는 겁니까? 다 큰 겁니까? 아니, 성장관리계획구역이잖아. 그러면 어떤 지역에다가 지정을 하겠지. 그죠? 그러면 성장을 관리하잖아. 그러면 다 컸다는 이야기예요? 한참 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사람으로 비유할게요. 사람으로 비유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제분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 집에 있는 자제분들이 성장을 관리하는 계획을 만든 거야. 야가 앞으로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근데 애가 군에 제대를 했어요. 군 제대를 하고 나면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가 힘들겠지. 그렇지 않겠나? 그죠? 애가 뱃속에 있어요. 그러면 야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는 걸 갖다가 성장 관리 계획을 세울까 안 세울까? 그죠? 유치원생이에요. 그죠? 초등학생이야.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성장 관리 계획구역은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건데, 우리가 좀 전에 국토 공간을 몇 등분 했어요? 무슨 정도? 있죠. 이 중에서 어디하고는 안 맞아요? 그렇죠. 시가와가 안 맞죠. 다 컸으니까. 개발이 이미 완료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어디에 지정하는지가 나오죠.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어디가 아니네? 주상공이 아니네. 이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됩니다. 주상공이 아니네. 끼네죠. 어떻게 나오냐면요. 시험에서. 자, 봐봐.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산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역. 땡이죠. 주상공은 아니잖아.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상업지역. 땡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지정하겠다?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어디가 아니다? 주상공이 아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답니다. 그게 요즘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다.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가 국토공간을 3등분해서 세부적 적용 기준에 있어 가지고 세 개를 나눴잖아요. 무슨 용도? 시가화 용도, 그 다음에 유보 용도, 그 다음에 보존 용도 이렇게 나눠서 그걸 그대로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 안에 있는 1, 2, 3, 4, 5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만 지정한다? 여기에. 그죠? 다시 한번 어디 지정한다고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그러니까 글자를 잘 생각해야 돼.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성장을 뭐 한다? 관리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 다 큰 거, 한참 크는 거. 그리고 클 가능성이 있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 듣는답니다. 이거는 목차만 조심하면 돼. 주민의 의견 청취한다. 알았다. 하면 되지 뭐. 허가권자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병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들을 때는 성장관리계획 주요 내용을 공보나 지자체 주된 보급지는 일간신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열람 출자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고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인 사람은 열람기간 안에 허가권자에게 의견을 내면 돼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해서 결과를 30일 안에 통보해 주면 되겠습니다. 내용 없어요. 그냥 의견 듣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주민 의견 듣으니까 어디 의견 듣습니까? 의회 의견 듣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변경하기 위해서 의회 의견을 듣는데 의회는 얼마? 60일 안에 60일 하시면 돼요. 의견을 제시하면 돼요. 30일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의견 제시 기간은 30일짜리가 많았거든요. 요거는 60일입니다.
60일. 주민에게는요, 며칠? 14일. 의회는 60일. 요거 말고는 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협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협의 심의를 거치는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며칠? 30일. 그래서 이 날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민에게 며칠? 14일. 의회는 60일. 협의는 30일. 그 다음에 지정하라면 고시하고 열람하면 됩니다. 근데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 주민의 의견, 협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면적 몇 프로 이내의 변경? 10% 이내의 변경, 경미하죠? 이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우리 공부에서 여러분들이 경미한 거로서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몇 프로짜리가 됐습니까? 10%가 많았죠? 이거 똑같아요. 10%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거로 봐서 생략할 수가 있다. 주민에게 며칠? 의회는? 협의는? 그렇지. 오, 잘하네. 그리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됐어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됐으니까 어떻게 혜택을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줘야 되겠죠. 성장을 관리해야 되니까 잘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금표율 용적률 완화인데 작년 얘기 나왔죠? 아, 작년 나왔네 참. 연속 주제네.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에서는 다음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까지 금표율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데 계획관리직에서 금표율은요. 원래 계획관리 금표율이 얼마인데? 40. 근데 얼마? 50이 돼요. 50. 생산관리하고 농림,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에서는 금표율 얼마? 30. 그러니까 결국, 자, 정리합니다. 금폐율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금표율을 완화시켜주는데 얼마나 완화되냐면 10% 완화됩니다. 10%. 원래 있는 것의 10%. 계획관리 원래 얼마인데? 40 플러스 10. 50. 생산관리하고 녹지 금표율 얼마? 20 플러스 10. 30. 용적률은 계획관리적은 얼마? 원래 100이죠? 계획관리 원래 100이잖아. 근데 125% 이하 범위에서 완화시켜줬어요. 문제는 생산관리하고 자연녹지는요, 용적률 완화가 엄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고대로가 나왔습니다. 재작년에도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예상 문제입니다. 근데 뭐 이거 시험 치러 가기 전에 뭐 이런 문제 한 5문제에서 10문제 사이를 풀고 들어갑니다. 틀리면 이상합니다. 틀리면 좀 이상한 사람 아이가 이런 생각. 그래서 뭐 이거 틀려가지고 떨어졌다 이러면 안타깝게 생각하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당연하네 이래 생각합니다. 됐죠? 재검토는 뭐 공부해서 몇 년이 되세요?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별거 없어. 그리고 성장관리계획구에서 개발행위나 건물의 용도 변경할 때는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해라. 당연한 이야기죠. 계획을 만들었는데 그게 맞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자, 다시 할게요.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됐거든요. 계획관리지역에. 그러면 계획관리 원래 금표율 40인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완화시켜줍니다. 몇 프로? 50. 나머지는 원래 20이죠. 나머지는 30.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이 얼마? 125. 나머지는 용적률 없다.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장관리계획은 따로 빼서 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제도.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것도 시험에서 무조건 출제합니다. 작년에 2개 나왔어요. 176으로 넘어갔어요. 176. 작년에 시험에서 2개 나왔는데, 시험에서 뭐 1개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1개가 나온다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시험에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연동제라고 나옵니다. 연동제. 자, 이걸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딱 12, 3분이면 수업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를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발행위를 하죠. 이제 배웠으니까. 이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을 지었습니다. 그 백화점 때문에 기반시설이 필요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설치하면 되지 뭐. 기반시설이 필요하면 설치하면 되지 뭐.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지. 밥 먹으면 되지. 문제는 기반 시설이 필요하니까 설치하면 되는데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곳이 있어요. 곤란. 개발이 이미 기완료돼가지고 도로 확장할 데가 도저히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2차선 도로가 있거든요. 왕복. 근데 여기에 10층짜리 그죠? 복합 쇼핑몰이 들어선답니다. 그러면 이 복합 쇼핑몰에서 예상되는 교통 체증이 예상돼야 안 돼요? 되죠. 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개발 행위와 기반 시설을 연동시키자 이겁니다. 연동.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지역에 가니까 건물을 막 짓고 있어요. 차가 이제 과거에도 교통 체증이 좀 심했거든요.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주변 지역에 도로가 좀 좁아.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입주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지역에 건물이 지어지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하면서 도로를 4차선을 만들었는데, 와, 출퇴근 시간 되니까 거기를 벗어나는데 30분씩 걸리고, 신호를 갖다가 5번을 받아야 돼. 그죠?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데를 많이 통과해 봤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것들이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도로를 처음에 만들 때 좀 넓게 만들지. 라는 말씀들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하고 개발 행위와 기반 시설이 연동된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걸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 개발 행위에서 그런 것들을 연동을 안 시키고 개발 행위 따로 기반 시설 설치 따로 이 따로따로 공사가 해지는 바람에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실제로 보면 기존에 지금 서울이나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일부 도시들도 주변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그죠? 주택 숫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주변 지역에 인구가 갑자기 집중화됨으로 해가지고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이 너무나 지체가 되다 보니까 그 기반 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를 무려 10년 동안 하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서울의 서부 간선도로, 그죠? 그 공사하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미칩니다. 10년 지나고 나니까 10년 동안 차량이 더 증가하는 바람에 설치를 해도 똑같이 또 밀려. 그런 경험 혹시 없습니까? 자, 없는 걸 하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개발 행위와 기반 시설인데 요 개발 행위를 해. 그럼 기반 시설이 필요하잖아. 근데 기반 시설을 확대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설치를 못 한다니까요. 그죠? 근데 어떤 데 가보니까 설치를 하면 되는데 설치가 많은 지역이 있더라. 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능한 지역이 있죠. 막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든지 그런 데는 가능하거든요. 그 두 군데로 나눠요. 곤란한 곳하고 가능한 곳하고. 그래서 곤란한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곤란한 곳을 이래 불러요. 개, 발, 밀, 도, 관리,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용어가 좀 생소할 겁니다. 개발 밀도 관리고요. 가능한 곳을 뭐라 부르냐면요. 기, 반, 시, 설, 부, 담, 구역 이래 불러요. 그래서 가능과 곤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곤란한 곳을 뭐라 부른다고요? 가능한 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기반시설 부담. 그러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의 개념은요. 이렇게 가면 밀도 관리구의 개념이 나와요.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그 설치가 많은 지역 곤란. 가능한 지역은 이렇게 내려가면 기반시설 부담구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럼 자, 첫 번째 질문. 개발 밀도 관리 어떤 특정 지역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동시 패션으로 두 개가 들어올 수가 없죠. 이게 시험에서 3번이나 답이 됐습니다. 개념이 다르죠. 반대하기가 반대. 그러니까 동시에 못 들어오죠, 이거는. 똑같이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들어갑니다. 개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밀도 관리구역. 글자를 잘 봐야 돼. 제 수업의 특징이 글자를 먼저 잘 보기를 항상 권유해 드리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거 법입니다. 법은 용어거든요. 해석학입니다. 법은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과학이 아닙니다. 법은 1 플러스 1이 0.7이 되기도 하고요. 1 플러스 1이 100이 되기도 하는 게 법이에요. 해석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용어를 만들 때 그 용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항상 글자에 품고 만들기. 아까 봤던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보지 말고 개발 행위를 하는데 성장을 관리하는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는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미리 관리하겠다라고 하니까 다 큰 게 아니고 큰 하거든. 그러니까 주상공은 빼고 이러면 개념이 쉬워지잖아 이게. 마찬가지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키워드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글자는 요 말이 제일 중요해요. 밀도가 키워드예요. 개발되어 있는 밀도를 관리하자. 밀도가 높다 낮다. 높다.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거기를 맞아 관리하자. 어떻게? 개발을 장려할까 억제할까 하는 방법으로서 행위를 풀어줄까 제한할까 하는 방법으로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할까 강화할까 강화 끝. 이게 밀도 관리입니다. 다 했습니다. 스미다 했습니다. 이런 밀도 관리구역은 좀 남았다. 누가 지정을 할까요? 누가 지정할까요? 여기는 곤란하네. 여기는 밀도 관리구역. 여기는 기반설부담구역. 누가 지정할까요? 예?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하면 돼.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 그래. 누가, 왜 그래. 허가권자가 제일 잘 알지. 개발이 허가권자가 허가권을 쥐고 있잖아. 그죠? 얘가 제일 잘 알죠. 그래서 개발이 허가권자가 합니다. 누구야? 특광시장군수. 어디 할까? 어디? 예? 어디? 시가용도, 주상공업지역에. 개발이 끝나 있으니까. 밀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통과로 다시 3등분 했잖아. 뭐? 와, 진짜 잘한다. 우주리 잘합니까? 그죠? 그래서 시가 용도인 주상공업지역에 지정합니다. 녹지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정할 때 나름대로 객관적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기서는 용적률 건폐율을 강화하기 때문에 밀도 관리구역과 밀도 관리구역 아닌 곳의 경계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면요, 용적률을 50%까지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몇 프로 강화한다고요? 50%. 용적률이 50%가 강화된다는 것은 연면적을 줄인다는 이야기죠. 연면적을 줄이니까 기반시설의 용량 부족 현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그죠? 개발 행위를 하는 입장에서는 용적률이 줄어드니까 개발 이익이 줄겠죠. 그로 개발 행위를 할까 안 할까? 안 할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간접 강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밀도 관리 구역이 어떻게 지정되는지가 나오거든요. 지정되는 절차가 있는데, 이거 행위 제한입니까? 행위 완화입니까? 행위 제한이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누가? 허가권자가. 하고 나서 지정했다고 하면 된다. 고시하면 돼요. 그리고 심의는 허가권자인 특광시장 군수가 심의를 거치니까 당연히 어디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 다 해버렸습니다. 이게 밀도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어디에 둔다? 밀도에 두시면서 하나하나씩 풀어내면 됩니다. 자, 볼까요? 연동제, 이거는 의의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밀도 관리가 나오죠. 밀도 관리라는 것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 예상, 설치가 만지역, 곤란, 포인트는 곤란이 포인트입니다. 곤란 동그라미,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 강화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지정권자 나오죠. 특광시장 군수는 허가권자죠. 특광시장 군수를 외우지 마시고 허가권자. 시험은 국장으로 몇 번 나왔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국장 아니다. 국장이 여러분들 부산에 어디가 기반 설치가 곤란한지, 서울에 어디가 곤란한지, 광주에서, 춘천에서, 제주에서 어디가 곤란한지를 지가 알아 몰라.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광시장 군수가 맞겠죠. 어디에서? 주상공업지역에서. 위에다 쓰면 되죠. 무슨 정도? 시가와 용도. 개발로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 예상되는 설치가 곤란. 밀도 관리구의 키워드는 좀 곤란입니다, 여러분. 자, 지정 기준 나왔네. 밀도 관리구의 지정 기준 누가 정할까요?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국장이 정한다. 자, 기준 한번 볼까요? 박스. 밀도관리구역은 도로나 수도, 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 용량 부족 예상되는 지역 중 설치가 곤란한 다음 하나의 지역에 지정하는데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서 차량이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이 경우 도로 서비스 측정에서는 도시교통법 및 촉진법에 따르는 영향평가에 따른다. 도로율이 국토교통부 영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몇 프로 미달합니까? 20% 미달하니까 좁아요, 거기는. 향후 2년 안에 수도 수요량이 수도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요. 좀 있으면 수도시설 용량을 초과하니까 제한급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향후 2년 안에 하수 발생량이 하수시설 용량을 초과해가지고 하수가 막 역류할 것 같아. 그 다음에 향후 2년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의 20% 초과해가지고요. 학생들이 2부제 수업을 해야 돼요. 주야로 나눠가지고.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요즘 어저께 제가 뉴스 보니까 초등학교가 올해 53군데인가 1학년 입학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지역은 어떻습니까? 과밀학급이죠. 어떤 지역은 과밀학급이 돼가지고 뭐 한 반에 뭐 40명씩 이렇게 되는 곳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30 몇 명 뭐 이렇게. 어떤 데는 한 학급에 10명, 5명, 아니면 제로, 아니면 혼자. 그런데 어떤 데 가면 35명, 36명 막 이렇게 되고, 그죠? 선생님들이 케어를 못 해가지고 애들 너무 많으면 케어하기 힘들잖아요, 애들이. 그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에 지정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이 숫자가 나오는데 전부 다 몇 프로입니까? 전부 다 2조. 향후 몇 년 안에? 2년 안에. 퍼센테이지가 나올 때는 몇 프로? 20%. 그 2입니다. 출한치 된다. 2다. 시험에 나왔다. 3으로.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경계는 하천도로, 지형지음을 이용하나 용도적 경계선에 따라 설정한다. 경계선이 흐리멍텅하면 행위자할 때 힘들잖아요. 그죠? 분명히. 용적률 얼마까지 강합니까? 건폐율은요, 규정이 없습니다. 용적률만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기반시설의 변화를 얼마에 한 번씩 검토한다? 1년에 몇 번씩? 주기적입니다. 1년에 몇 번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용적률을 더 완화해 줄지 아니면 더 강화해 줄지 등등을 결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간? 2년간. 몇 프로? 2입니다. 그 다음에 절차를 보시면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고시하고, 효과는 용적률 강화하고, 다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들어갑니다. 자, 여기 마지막이네요. 자, 점 보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요것도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어떤 글자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제일 중요한 글자 같아요? 네, 그렇지. 기반시설 맞아? 부담해라 이겁니다. 기반시설 부담해라. 키워드는 부담이에요, 부담. 누가 부담해라? 기반시설 부담해라. 누가? 네가 부담해라, 네가 부담해야지. 기반시설 누가 부담한다고요? 네가. 봐봐.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설명드릴게요. 자, 수도권에서 코스트코를 지었네요. 이케아를 설치했네요. 이케아. 개발 행위를 하네. 누구 때문에 기반시설이 필요해? 필요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설치해야지. 근데 거기는 설치가 가능하더라고. 광명역 근처는.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뭐 해라? 부담해라. 누가? 네가 해야지, 네가.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네가 해야지. 내가 할까?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그죠? 뭐로 부담해라? 돈으로 부담해야지.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만다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라고 지정을 하죠. 그러면 개발 행위를 하는 곳마다 필요한 기반시설이 똑같겠습니까?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데는 학교가 필요할 거고요. 어떤 데는 도로가 필요할 거고, 어떤 데는 공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죠? 기반시설이 다를 수 있겠죠. 그 지정된 지역이, 지정을 먼저 합니다.
여기는 기반시설 부담을 해야 된대 라고 지정하죠. 그러면 지정한 지역에 맞는 뭐를 수립하냐면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서 여러분들 173 보세요. 173 보세요. 173 봐라. 박스 봐라. 박스 중간에 박스 5번 봐라. 뭐라고 돼 있노?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왜? 곧 계획 만들 예정이니까. 얼마네? 그러니까 1년입니다. 1년. 안에 기반시설에 설치 계획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계획의 내용에 어떤 기반시설이 필요한지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코스트코 너희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도로가 100m 정도 차선 한 개가 더 필요하더라. 이케아 너희 때문에 진입도로 50m가 차선 한 개가 더 필요하더라. 자, 너희들이 아파트 3,000세대를 지었으니까 너희 때문에 초등학교 교실 5개가 더 필요하더라. 라고 했을 때 그때마다 도로 100m, 그죠? 초등학교 교실 5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요 계획에 따라서 뭐를 받게 돼 있다? 돈을 받습니다. 비용. 이걸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이라고 부르고 과거에 기반시설 분담금 이렇게 불렀어요. 혹시 옛날에 익숙한 표현은 기반시설 분담금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부르고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 거예요. 돈. 그럼 돈을 받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근데 비용은 모든 개발 행위에 대해서 다 받는 게 아니고, 조심해야 돼. 비용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만 비용을 받아요. 즉, 개축, 재축은 비용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왜냐면, 개축, 재축은 기존의 면적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거든. 신축은 없다가 건물이 들었으니까 기반시설 유발 효과가 있죠. 증축은 건물이 커지니까 사람을 더 끌어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용을 받아요. 그것도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의 신축과 증축에 대해서만 비용을 받습니다. 200을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 200입니다. 200이라는 숫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에서 여러분들 개발행위 허가에서 형질 변경이나 토속 채취 같은 경우는 비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뭐가 되면 비용을 받는다고요? 건물의 신축과 증축이요. 신축과 증축에 대해서만 비용을 받는다. 그러면 비용을 받을 때, 야! 코스트. 너는 50억 내놔야 되겠다. 이케아. 너는 100억 내놔야 되겠다. 롯데. 너는 20억 내놔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비용을 부과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겠죠? 부과해야지 뭐 할까요? 납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용의 부과는요, 신축, 증축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날로부터 2달 안에 부과를 해요. 2개월 안에. 너 50억 내놔라. 100억 내놔라. 그러니까 부과됐으니까 납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납부하냐면요,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납부를 하는 것은 돈 안 내면 사용 승인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준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부과 시기하고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한번 보세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에 대해서 돈을 받는데 상식으로 물어봅니다.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인 단독주택하고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인 이종건생하고 똑같이 면적은 똑같잖아. 그죠? 그러면 돈 내야 될까, 아이가? 그죠? 그러면 돈을 내야 되는데 단독하고 이종건생이 있다 그러면 상식선에서 판단,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돈이 내야 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이 같은 게 상식입니까? 다른 게 상식입니까? 왜?
그렇지. 잘하네. 누가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그죠? 야가 사람을 더 많이 끌어모으잖아요. 그죠? 야가 돈을 더 많이 내는데 이걸 뭐로 만들어놨냐면 유발 개수를 만들어놨어요. 뭘 만들어놨다고요? 유발 개수로 만들어가지고 이 개수가 높죠? 그러면 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개수가 낮죠? 그러면 조금 돈을 깎아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발 개수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지를 가지고 한 번씩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기반세 부담구역도 누가 정할까요? 혁은장. 어디 정하는지 압니까? 기반세 부담구 어디 정하는지 압니까? 꿈틀이 2. 꿈틀이 2. 꿈틀이 1이 어디야? 지구단위계. 지구단위. 이건 꿈틀이 2. 그러니까 개발수요가 많은 거, 뭉쳐있는 거 밀려오는 거. 기준이 있겠죠? 기준이 있겠죠. 최소 규모가 10만 원 돼야 됩니다. 소규모 개발이니까 연속 시행되게 되면 하나로 묶어서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담구역 안에 돈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구역과 부담구역 아닌 곳의 경계선이 흐리멍텅하면 안 되고 분명히 그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지정할 때 절차는 역시 마찬가지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는데 이거는 돈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다른 점은 밀도 관리가 다른 점은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다는 거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다고요? 주민의 의견 청취. 뭐가 있다고요? 주민의 의견 청취. 이건 돈 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끝!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부담구역도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 밀도관리구역 외의적으로서 개발로 도로 녹지 대통령 영의정을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계법에 있는 모든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 방제, 환경기초, 보건위생 모든 기반시설이 아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말하는 기반시설은 요거예요. 그죠? 근데 상식적으로 잘 보세요. 여러분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개념을 알면 니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부족하니까 니 돈 내라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이에요. 근데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에서 말하는 기반시설 아니겠죠. 공항은 아니겠죠. 철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옛날에 시험에서 요거 가지고 시험에서 대학을 가지고 시험에서 한 3번, 2번 정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대학은 제외한다. 근데 이걸 출치고 하면 안 돼요. 대학은 당연히 대학이 뭐하는 상관이 너 개념 안 맞는데. 아니 줄친다. 수험생의 80%가 줄친다. 개념을 잡으면 당연한 것들인데 이걸 개념을 안 잡으면 여기서 나오거든요. 요걸 갖다 줄을 친다고. 이걸 외운다고. 이제 그러면 머리가 폭파됩니다. 폭파되면 되는데 폭파되고 나서 시험장에서 못 써먹습니다. 시험장에서 못 써먹고 집에 와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공법은 외울 게 많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잡으면 돼요. 그 다음 지정 대상 어디라고 해서 내가 꿈틀이 2. 꿈틀이 2. 특공시장 군수는 다음 하나 해당 지역에서 기반세 부담구. 여기서 포인트는요. 어디 정하는 게 아니고 지정하여야 한다가 포인트입니다. 하여야 한다. 보시면 다른 법에 따라 재개정으로 행위전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용도지역이 변경 해제로 행위전이 완화되는 지역.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개발행위 현황 인구증가율을 고려해서 특공시장 군수가 설치가 필요하던 연지로서 다음 하나 해당 지역인데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 비교해가지고 몇 프로? 20% 증가.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한 특광시군의 인구 증가율을 비교해가지고 몇 프로? 20%. 야도 지금 숫자가 다 뭐네? 2네. 아까 밀도관리구역도 뭐였는데? 2였는데. 그죠? 여기는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포인트입니다. 이미 적으면 참고하시면 되고. 기준 나왔죠? 최소 면적이 아까 얼마나 되라고 했습니까? 제가 10만. 그 다음에 소규모 개발이가 연속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하나로 뭐해라? 묶어라. 개발이 할 때마다 하지 말고 묶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계는 흐리멍텅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분명히 구분이 되라. 알았다. 다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절차에서 특히 체크할 거는요, 뭐가 있더라?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의견. 흰 강펜. 밀도 관리가 차이점이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을 얼마나 만들으라고 했습니까? 1년이죠. 보시면 5번에 허가권자는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얼마네? 1년. 뭐를 만들어야 된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만약에 계획 수립이 없죠. 그죠? 그러면, 다음날 뭐 된 것으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보고, 그 밑에 2번 형광펜 지문으로 잘 냅니다. 객관식 지문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러면 기반실의 설치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는 게 아니고, 수립된 것으로 본다. 지금 이번의 문장의 해석이 되면, 참, 뛰어난 분들입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어떤 기반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대요. 즉, 이뻐지는 방법이 들어왔대. 근데 이뻐지는 방법 안에 보니까 기반시설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내용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또 기반실의 설치 계획을 또 만들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충분히 이해되죠. 그 다음에 비용입니다. 기반실 설치 비용은요, 단독 숙박, 대통령이 정하는 신정축. 뭐라고 했어요? 신축과 정축입니다. 개축, 재축 아니다. 뭐 할 때만 신축하거나 정축. 그것도 면적이 얼마짜리? 200을 초과한다고 했죠. 그 밑에 나오죠. 부가대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부가대상인 건축에는 단독 숙박 등 대통령 시설로서 200제곱미터를 오네.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의 신축, 정축을 한다. 다만 기존 건물을 해체하고 신축을 하면 기존 건물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비용 산정은 뭐 용지 비용하고 뭐 건축 비용하고 다 곱하면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돼요. 표준 설치 비용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발 개수가 요 나오죠. 유발 개수. 요거 용지 환산 유발 개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요약집이나 문제풀이 가서 이거 다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요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몇 개가 있거든요. 그만 따로 끄집어내서 제가 외워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부담 계획은 수립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립할 때 역시 이것도 의견 들으면 되겠죠. 비용. 자, 비용 내야 되고. 자, 부과 시기, 비용 부과 시기 나옵니다. 여러분. 182에 언제까지 부과하라고 했습니까? 건축 허가. 신축 정책에 허가받는 날부터 몇 개월? 2달 안에 비용을 부과해야 됩니다. 납부는 언제까지 하라고 했어요?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안 부과하라고 했죠? 납부가 나올 건데, 그 밑에 183에 양가로 3번에 나오네요.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할 때는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도 되고, 카드도 되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토지로 납부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물납이 됩니다, 여러분. 토지로 납부하는 것도 인정. 돈 안 내고요. 토지로 납부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물납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실 건데, 백화점이나 대형 건물이 들었는데 갑자기 도로가 빵 늘어지는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백화점이나 대형 건물 쪽으로. 걔들이 자기 부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기부 체납해버립니다. 물납하는 거죠, 물납. 그래서 확정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정리해서 나머지는 없습니다. 근데 뭐 연기하고 분할 납부하고 뭐 등등을 해야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국토계획법을 오늘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도시개발법, 이제 국계법이 정리가 좀 되고 나면 개발정비 건축주택은 속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낼 수 있고 그 관련 개념을 끌어다 쓸 겁니다. 끌어다 쓸 건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뭐 그게 숙지가 된 상태는 아니고 이제 겨우 공부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건축주택을 할 때도 국토계획법 부분을 자꾸 언급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국토계획법에 좀 초점을 두는 형태의 공부를 당분간은 계속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생하셨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식사 만나게 되시고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가